심영래 그는 전성기가 지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도 코미디언으로서의 심영래를 알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역대 최고 코미디언이란 말에 반박이 불가능한 만큼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화 감독으로서는 지나친 애국 마케팅과 직원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수많은 논란으로 한순간에 추락하며 가족, 돈, 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살던 도곡동 타워팰리스 자택에 압류당하고 알려진 채무액만 60억 상당의 강원도 정성 카지노를 드나들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추락했던 그는 당시 너무 앞이 깜깜해서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심영래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지만 중국에서 900억 가량의 투자를 받아내며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키워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어 보였던 순간에도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말라는 개그맨 심영래의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의 인생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1982년 KBS 제1회 개그 콘테스트 동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하자마자 바보 연기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그는 바보 연기와 더불어 슬랩스틱 코미디, 즉 몸개그로 1980년대 방송계에서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의 뒤를 이어 최고의 개그맨으로 인정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창조한 영구라는 캐릭터가 유명한데 심영래라는 이름보다 그의 닉네임인 영구로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죠. 아직까지도 심영래보다 몸개그를 잘한다는 평인한 개그맨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심영래는 동료 개그맨 속에 섞여 있어도 언제나 분장이나 의상 면에서 더 웃기고 더 튀었습니다. 게다가 심영래와 같이 일하는 배우들이 무언가를 하면 항상 심영래만 고생시키는 패턴이 상당히 잘 먹혀서 순식간에 그를 개그계의 황제로 올려주었습니다. 훗날 그의 개그계 동료가 고백하길 심영래 글을 봤을 때 천재구나 싶었다. 아이디어 회의도 안 나오고 리허설, 연습도 안 나오고 녹화 날만 나왔다. 그런데 대본을 보자마자 5분 만에 재미있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천재구나 생각했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또한 개그계 후배들 역시 바보 캐릭터로서 심영래 선배를 뛰어넘을 만한 개그맨이 나와야 하는데 더 이상 나오기 힘든 캐릭터다. 독보적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가 그의 엄청난 리즈 시절이었는데 데이트를 친 개그 캐릭터로는 토요일 저녁마다 하던 유머 1번째 영구, 변방의 북소리, 내일은 챔피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그계를 섭렵한 그는 1984년 각설이 품바 타령을 시작으로 영화배우도 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김영곤이나 이주일 같은 동료 코미디언들도 이렇게 원맨쇼에 의존하는 영화를 찍던 시절이어서 크게 이상할 것은 아니었는데요. 심영래는 김청기 감독과 함께한 한국 어린이 영화의 한 획을 그은 SF물 우레메의 에스퍼맨 역으로 영화배우로서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남기남 감독과 함께 영구 캐릭터로 대성공을 거뒀죠. 영구와 땡칠이, 영구 람보를 비롯한 영구와 땡칠이 시리즈로 많은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영래 그는 80년대 후반 몇 년간 연예인 소득 종합 1위를 할 정도로 엄청난 수입을 올렸고 재산 축적에도 힘썼습니다. 실제로 심영래 본인은 강남에 빌딩이 몇 채나 되고 수도권에 알짜배기 땅이 몇 군데나 되었다 라고 했죠. 또한 그의 인기는 하늘에 찔러서 김연아급의 인기를 누렸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사귀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0년대 강남의 대규모 유흥업소를 여러 개 운영할 정도로 거대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약 20개의 영화에 출연한 심영래는 본인이 직접 영화를 찍기에 나서는데 처음에는 영화 용가리로 영화계의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일본 고질라에서 영감을 얻은 심영래의 용가리는 흥행이라는 당시 보도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덕분에 심영래는 단번에 빚더미에 오르게 되죠. 강남 빌딩 등 기존 모았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됩니다. 빚더미에 오른 심영래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영화 디워였습니다. CG 기술을 대거 적용한 디워는 개봉 전부터 큰 인기를 모았고 국내에선 다소 혹평을 받았지만 당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영화 중 가장 흥행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번 돈으로 심영래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후 200억 이상 투자한 라스트 갓파더가 참패하며 무너지게 됩니다. 2011년 제작사는 문을 닫았고 2013년 심영래는 파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운영하는 회사인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도박설, 위장 이혼설 등이 터지고 이 가운데 이미 상당 부분은 사실로 드러나 심영래는 법적,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이때 심영래는 수많은 돈을 잃고 사람도 잃었습니다. 심영래의 친한 지인에 따르면 심영래 씨가 원래 소탈한 성격인데 1, 2년 전부터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서운해하는 일이 잦았으며 연락도 잘 안됐다. 또한 심용래와 친분이 두터웠던 연예계 선후배 가운데 상당수가 그와 이미 거리가 멀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를 버티던 심영래 씨는 결국 먹고 살고자 60세가 넘은 나이에 길거리 공연, 행사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사회를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러나 심영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영래는 사실상 과거의 재산과 인기를 모두 탕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디오2를 제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에 심영래의 오랜 팬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겨우 안정을 찾은 지금 생활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한 네티즌은 그렇게 망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라며 핀잔 섞인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심영래는 고령의 나이에 과거 레전드 개그맨이었던 그가 서기엔 초라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유랑극단에도 서게 됩니다. 그는 심영래 유랑극단을 세우는데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을 주 타깃으로 삼고 진행한 유랑극단은 인기가 높아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였죠. 또한 심영래는 트로트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 방송사의 트로트 예선에 출전하기까지 했죠. 다만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져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송혜 선배님이 전국 노래자랑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전국 마트 노래자랑을 준비하고 있다 라며 트로트와 코미디의 접목을 기대해달라고 했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는 잡초 같은 심영래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에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처참한 실패를 뒤로하고 다시 꿈꾸는 그는 미국과 일본에 있는 디즈니랜드, 지브리 스튜디오처럼 한국에도 한국만의 콘텐츠로 형성된 테마파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심영래는 요식업 사장으로 변신했었습니다. 그는 직접 들고 나온 대창을 구워주며 즐거운 수다를 이어나갔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심영래는 영화 차기작을 계획 중인 사실을 밝히며 차기작에 지옥신이 있는데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송종국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어 심영래는 차기작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말에 바늘로 찔리는 장면이라고 밑도 끝도 없이 말하면서 한 번 찌르는 것도 모자라서 재봉질까지 당한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심영래는 또한 영구 TV를 기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차싸 개그 콘서트가 다 없어져서 노는 후배들이 많더라 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심영래는 예전에 인터뷰하는데 죽으면 묘비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냐 고 물어보니 영구 없다 라고 답했다라며 그런데 집에 가는데 굉장히 슬프더라 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코미디 다시 살려서 후배들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